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지금 그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후보가 거의 전략 공천 비슷하게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보로 지금 등록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어저께 방송 3사 조사를 보면은요. 강원도지사 선거 이광재 후보가 33.9%, 국내임 김진태 후보가 45.1%로 김 후보가 11.2%포인트 좀 높은 수준인데요. 근데 아까 그 강원 MBC에서 일주일 전에 조사를 한 걸 보면은 이광재 후보가 43.9%, 김진태 후보가 46.9%로 오차 범위 이내에서 또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가요? 일단 언급량에서 보면은 네. 이제 역시 이 저기 뭐야 그 김동연 김은혜하고 좀 비슷한 어떤 형상인데 네. 5월 9일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광재 후보의 언급량이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높게 나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에서도 어쨌든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런 돌아가는 얘기를 떠나서 네. 후보로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인물론에서는 이기고 있다. 이광재가 이기고 있고 김동연이 이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급량 자체에서는 어쨌든 이광재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광재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찾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시간이 있다면은 이게 지지율로 반영이 될 텐데 네. 그게 얼마나 이제 그 시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과제로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요 언급량이 확실히 이광재 지사,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가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인지도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선행지표 비슷하게 볼 때는 언급량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기사량도 훨씬 더 지금 높아요. 네, 뭐 기사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렴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광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되는 뭐 높고 어쨌든 뭐 그렇잖아요. 이 김진태는 나가겠다 했는데 한번 컷오프가 됐죠. 네. 떨어뜨렸다가 에이 네. 그래 나가 뭐 이렇게 된 거고 네. 이광재는 안 나가겠다 그러는데 너 나가라고. 아니면 안 돼 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사람이라서 네, 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집중도가 좀 다르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지지층의 결집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연관 키워드를 보면은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공약, 그다음에 강원도지사, 도지사, 스위스가 나왔어요. 이게 왜일까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이광재 후보도 참 재밌는 사람인 건데요. 네. 어쨌든 지금 야당의 도지사 선거의 후보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야당의 도지사 선거 후보의 키워드들이 이게 그 지역 공약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새로운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 야당의 도지사급 되는 사람들의 어떤 이슈 키워드들을 보면은 네. 이 현재의 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이슈를 끌어올리거나 이런 거지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광재 후보의 키워드들을 보면은 지역 공약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 스위스도 사실 이제 지역 공약인데 네. 스위스 같은 마을들, 다시 말해서 산 속에 이제 호수가 있는 그 스위스 마을을 이제 빗대 가지고 이제 그 공약을 만든 건데 강원도는 바다가 바로 있고 그리고 산이 또 있고 그래서 스위스는 바다가 없는데도 그렇게 이 훌륭한 어떤 뭐 레저 관광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데 강원도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데 왜 못 만들어? 이러면서 어떤 이제 벤치마킹 할 대상을 이제 스위스로 찍어서 그걸 네. 이제 굉장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 뭐 이런 부분들도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격전지 스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평창 스마트 건강도시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광재 후보의 키워드들로 이렇게 막 여러 개 20개 중에서 거의 한 7, 8개 정도가 이렇게 공약에 관련된 지역 공약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이 사람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그리고 애착 그리고 또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굉장히 좀 긍정 포인트로 좀 생각이 됐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공약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가 아주 많은 사람이 이광재
후보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마침 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놨는데요. 결국 이제 통과가 된다는 얘기죠. 이 지금 그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그 내용이 강원도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군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강원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이광재 지사가 강원도 출마할 때 가졌던 5대 비전 중에 지금 하나라고 하거든요. 이게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게 행안위에서 통과를 했으니까 그 효과를 강원도지사를 했던 이광재 후보에게 많이 효과가 갈까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이 이광재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어떤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네. 이광재 후보를 통해서 강원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뭐 이광재 후보한테는 굉장한 득점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림이 또 이분은 이미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쨌든 강원도 특별법은 만약에 이광재 후보가 지사가 된다면 그거를 또 굉장히 100%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스피치로그의 발언자 타임라인 그 오늘자 내용들을 보면은요, 육동환 춘천시장과 호흡을 맞추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중심을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청은 춘천에 위치할 것이다. 이런 지금 발언들이 계속 타임라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이 앞으로 위상이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광재 후보가 오늘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토지 규제 면적이 서울시에 37배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해서 다 해소를 하고 강원도의 발전을 이루겠다. 이거 지금 여론조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네. 사실 이제 강원도가 지금 보면은 이제 춘천과 원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진태가 춘천이고 어떻게 보면 이광재가 이제 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광재 이제 후보가 이게 춘천에 대한 어떤 이 구애 작전이네요. 구애 작전을 이제 구체적으로 네. 펴는 것들이 이제 먹혀 들어가면 이제 뭐 어쨌든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강원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인데 이제 네. 경상북도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부분인데 이제 그 규제 휴전선하고 이제 이게 인접돼 있어가지고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는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잘 활용을 해서 사실 뭐 공장을 대기업들을 유치를 한다든지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들을 편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스마트 도시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앞으로 강원도 이광재 후보가 지사가 되는 강원도는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우리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요. 네. 네, 서울하고도 또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거의 요새는 차 안 타고 다니요. 그 KTX 타고 그렇습니다. 이제 맞아요. 가서 1시간이면 도착을 해서. 예, 강원도 눈여겨봐야 될 지역 같고요. 네. 이런 지금 상황이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그 선행 지표가 긍정적입니다. 뭐 한 가지 더 이제 바람직한 거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긍부정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광재 지사의 긍정이 70%가 네. 좀 넘게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뭐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거의 그 여론조사가 지금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후보의 경쟁력으로는 이광재가 김진태에 비해서 압도적이다. 그렇지만 또 이 전국의 영향 그리고 어쨌든 뭐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이 탄생 이후에 어떤 허니문 기간에 나타나는 어떤 민심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또 영향이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지금 세 군데 격전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좀 빅데이터 분석이 선행 지표인데 좀 희망적인 그런 흐름을 좀 읽었는데 앞으로 어떨지 그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비교해서 보신다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대표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튼 재밌습니다. 김동연, 김은혜의 싸움이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이광재, 김진태의 싸움도 재밌고 박남춘, 유정복의 싸움도 재밌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여론조사가
그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이 오차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오차율이 좀 네, 많이 높아요. 높게 나오죠. 그리고 네. 이게 정확하지 않은 이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저희 빅데이터 조사로 한번 살펴보면 이 세 개 다 어쨌든 민주당 후보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변수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얼마나 어쨌든 후보들이 끝까지 또 후보의 지지자들이 끝까지 간절히 이제 이 뭐 남은 한 10여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이것까지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거의 지금 선거가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될 그런 시기에 즈음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